따따따뱀뱅 변종국입니다. 저는 지금 라트비아 수도에 있는 가장 유명한 항공박물관인 리가 에비에이션 뮤지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전투기, 여객기, 헬리콥터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비행기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변뱅에서는 리가 항공박물관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전투기, 항공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떠떠 변뱅 이륙합니다. 자, 박물관 문입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박물관 주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주인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정말 신선합니다. 자, 본격적인 박물관 리뷰 시작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안토노프사에서 만든 AN-24B입니다. 44인승 수송기로 만들어졌고 군용으로도 쓰였습니다. 라타비오라는 이름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라타비오는 1992년 설립된 라트비아의 항공사였는데 지금은 에어 발틱이 라트비아의 국적 항공사인데 바로 이 라타비오의 명맥을 이은 겁니다. 자, 보시는 항공기는 1960년에 처음 선보였고 소련과 중앙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사용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를 여객기로 썼었는데 1965년부터 5대 정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해당 기종을 면허 생산해서 AN-24를 복제해서 Y7 항공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Tu-134A 항공기입니다. 소련 투폴레프에서 개발한 단거리 제트 여객기고요. 1960년에 프랑스를 방문했던 소련 서기장이 프랑스의 카라벨 항공기를 보고서 야, 우리도 이거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엔진을 동체 후방에 장착한 것이 특징인데 항공기를 직접 보면 꼬리 날개가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꼬리 날개를 더 키운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기종은 박물관의 시그니처 항공기 중 하나입니다. 1981년부터 2007년 말까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운항을 했었는데 운영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운항을 멈춥니다. 그러다가 2년 뒤인 2009년 4월 29일에 러시아가 라트비아와의 우정을 기리는 차원에서 항공기를 선물해 줘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MI6입니다. 소련의 회전익 전문가죠. 미하일 레온티에비치 밀이 설립한 밀 설계국의 다목적 수송 헬리콥터입니다. 당시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전익기였고요. 모양을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헬기인데 동체 양쪽에 항공기 날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리를 할 수 있었고 스터브 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양력을 발생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수송 능력은 시속 300km까지도 날 수 있고 12톤 정도까지 탑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헬기입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는 새 소리, 휘웅휘웅 하는 휘슬링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소리를 내는 헬기로도 유명합니다. 다음은 투폴레프의 Tu-22M1입니다. 리가 항공박물관이 자랑하는 컬렉션 중 하나인데 소련의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1990년대 초에 이 박물관에 왔다고 합니다. 자, 원래는 미국 항공모함 전투단을 공격할 계획으로 개발된 항공기였고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서 1987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첫 실전에 투입이 됐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이 Tu-24M 기종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1970년에 세상에 나왔던 항공기인데 미국의 전략폭격기 B1보다도 무려 4년이나 일찍 나왔던 모델이라서 당시에 서방 국가들이 매우 긴장을 했던 항공기죠. 기하학적이고 매우 날카롭고 긴 외형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Tu-22M1 모델은 9대밖에 생산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자, 미그-25RBS입니다. 재래식 폭탄을 달고서 타격을 수행했던 항공기고 1973년 개발 당시에 신형 레이더와 촬영 장비를 장착하면서 정찰용으로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휘저으면서 촬영을 한 것으로 이름값을 알렸고요. 원모델인 미그-25는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워낙에 성능이 좋아서 미국의 F-4E를 따돌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서방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미그-25를 잡으려고 미국이 F-15 개발에 더 열을 올렸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야크-28R입니다. 폭격, 요격, 정찰, 전자전 등에 쓰였던 항공기입니다. 자, 생산 대수만 1100대가 넘어갑니다. 밀 설계국의 Mi-8T입니다. 대형 쌍발 수송 헬리콥터고요. 1961년에 첫 비행을 했고 1967년에 소련 공군이 도입을 합니다. 무려 17,000대 이상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헬리콥터라고 하는데 2024년까지도 생산이 확인된 기종입니다. 북한도 쓰고 있는 헬기죠. 그 옆에 빨간색이 인상적인 Mi-4도 있습니다. 이 Mi-4 헬기는
6.25 전쟁 중에 미국 시크릿키의 S-55에 대응하려고 설계됐다고 합니다. MI8이 개발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진 모델이죠. 카모프의 KA-26입니다. 1965년에 첫 비행을 했는데 이 항공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망 인증을 최초로 받은 소련산 헬기였습니다. 총 850대의 헬리콥터가 만들어졌는데 주로 농업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련에서 유일하게 민간 항공 용도로만 설계된 헬리콥터였습니다. 근데 일본 나라에서는 이를 군용 임무에도 투입시켰다고... 자, 야콜레프의 야크 18입니다. 2인승 훈련기로 개발이 됐고 6.25 때 북한이 야간 공격기로 활용을 했죠. 북한이 100대가 넘는 야크 18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면허 생산을 발급받아서 CJ5라는 항공기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1955년에 2명의 북한 공군 조종사가 야크 18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사건 때 사용한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일류신 AL-28입니다. 소련 최초로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전술 폭격기죠. 북한이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종으로 80대까지도 보유를 했던 기종입니다. 자, 폭탄창은 물론 날개에도 무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중국이 면허 생산을 하면서 H5라는 이름으로 생산된 기종인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5년에 중국 해군 소속 H5 한 대가 당시 전라북도 이리시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항공기가 바로 보고 계신 일류신 28의 중국 면허 생산 버전인 H5입니다. 불시착했던 기체는 현재 공군사관학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그 21 BIS입니다. 단일 좌석 다목적 전투기고 지상 공격이 주된 역할입니다. 미그 21 BIS는 최종 개량형인데 10,000대 이상 생산됐고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한 전투기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를 개량해서 청두 J7으로 개발을 다시 했죠. 많이 낡아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의 미그 27도 보입니다. 다음은 미그 29UB입니다. 미그 29를 몰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개량된 항공기고요. 물론 전투에도 사용이 됐죠. 리가 박물관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항공기입니다. 퇴역 이후에 1994년에 리가 군사항공 엔지니어 고등학교로 보내졌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미그 29가 90년대 초반에 한국이 이를 도입하니 많이 했던 기종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1990년 한러 수교 이후에 뭔가 교류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이를 추진했다고 하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미그 15 UTI입니다. 훈련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잘 만든 훈련기여서 미그 17과 미그 19용 훈련기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이거 썼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호이 7 BKL입니다. 이 항공기는요 1960년대에 군용기가 강도 높은 활주로뿐 아니라 부드러운 연질로 된 활주로에서도 비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착륙 중에 활주로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 싶으면 랜딩 기어에서 스키 형태의 판이 전개되면서 착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리가 항공박물관은 리가 공항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 시내에서 1시간에 한 대 정도만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걸로 버스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버스 티켓도 시내에서 미리 사서 와야 됩니다. 자, 볼트를 이용하신다면 리가 시내에서 박물관까지 약 3에서 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리가 항공박물관은 야외 전시장 모습의 오픈 뮤지엄 형태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박물관은 설립자이자 관리자인 빅토르 털파시가 인생을 쏟아서 만든 곳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행의 꿈을 가졌었고 젊은 조종사 클럽이라는 걸 결성해서 학생들에게 항공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클럽으로 각종 항공기들이 기증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박물관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털파시는 1962년에 이르쿠츠크 군사항공대를 졸업하고 해군 항공대에서 복무를 마쳤습니다. 다만 비행은 하지 못했고 아에로플로트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어릴 적 동경했던 하늘에 대한 사랑과 항공에 대한 열정으로 정말 인생 전체를 이 박물관에 바쳤던 겁니다. 그의 열정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멋진 박물관 하나 지어져서 이 역사적인 항공기들이 오래오래 더 보존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발트 3국 여행을 하시는 길에 시간을 내쉬어서 박물관을 가보신다면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가 쓰이지 않을까요? 변비행도 하늘을 사랑합니다.